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늘은 지역 정치권 이슈 짚어봅니다. 이달 말인 6월 26일 경남도의회 11대 후반기 의장단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회가 뜨겁습니다. 현재 물망에 오른 의장단 인물 하마평과 함께 후반기 의장단의 과제는 무엇인지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조재호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경남도 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성훈 현 더불어민주당 전국직능대표자회의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 교수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현재 경남도 의장단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나요? 일단 이제 의장단은 의장 한 분, 그다음에 부의장 두 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국회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관례상으로 의장은 다수당 의원 중에서 최다선 의원이 이제 의장을 맡는 게 이제 관례상 이렇게 지켜져 왔고, 그다음에 부의장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과 통합당에서 각각 한 분씩 이제 나눠 가질 것 같은데, 민주당 내 의장 후보로는 지금 원내대표를 지낸 유경환 의원하고, 그다음에 현 부의장인 김용화 의원이 지금 김하용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의장 자리를 놓고는 민주당의 이상인, 김석규, 이종호, 장규석 의원들이 이 의원이 지금 경합을 벌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에서는 예상은 의원하고 박삼동 의원이 네. 지금 이 두 의원이 2파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하용 현 도의회 부의장이 의장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약간 의아한 게 이게 불문율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반기 부의장은 후반기 의장을 맡지 않는 게 규칙 아닌 규칙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 뭔가 출마 마음먹은 이유가 따로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하거든요. 타 지자체에서는 이제 뭐 전반기에 의장단에 소속이 돼 있어도 하반기에 또 그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 불문율이라기보다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김주수 회장이 전반기 때 의장단에 참여한 의원은 하반기 때는 평행위원으로 돌아가자라고 제안을 했고, 네. 여기에 대해서 도의원들이 다 동참을 했거든요. 또 현재 민주당 중앙당에서도 김주수 의장이 제안한 똑같은 내용을 지금 공고안을 한 달 전에 이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권고안이라든지 원래 의총의 결정대로 간다면 전반기에 의장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하반기에는 못 가는 게 맞고요. 이런 점을 이제 고려하면 김하용 의원의 의장 출마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하용 의원은 류경환 원내대표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류경환 의원은 전반기 때 원내대표직을 맡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는 사실상 의장단 일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장 출마가 가능하고요. 의장 출마가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원내대표도 보면 실질적으로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뭐 업무 추진비 등을 비롯해가지고 의장단 못지않은 그러한 의회로부터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하용 의원 입장에서는 원내대표나 부의장이나 대우는 비슷한데 왜 한쪽은 막아놓고 한쪽은 열어두느냐, 여기에 대해 이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든 의원총회에서 지금 결정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당의 방침이니까 뭐 여기에 따르는 게 저는 순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이게 또 하나의 불문율이 의장의 경우 전반기 그리고 후반기에 여야 교체가 일반적이다 요건데 이번에도 적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아무래도 좀 야당의 바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5일 21대 국회 이제 전반기를 이끌어갈 18개 이제 상임위원회, 법사위원장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민주당 176석대, 통합당 103석이라는 수적 열세에서 보셨듯이 여당에서 이제 주도권을 잡고 이제 일사천리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금 경남도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의석수가 58석 중에 민주당이 33석, 다수당을 지금 차지하고 있죠. 네. 미래통합당이 19석, 정의당 1석, 이제 무소속 4석인데 10대 이제 지금 11대 경남도의회 이제 원구성의 중이고 10대 경남도의회에서도 전반기에 다수당인 당시 새누리당의 이제 통영 출신의 김용근 의장이 되셨고 이제 하반기 사천 출신의 역시 같은 당 새누리당 출신의 박동식 의장께서 하반기 의장이 되신 전례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18일, 19일 이제 각 정당의 이제 후반기 원 구성을 위한 의원총회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여야 정당 간의 어떤 경쟁보다는 이제 민주당 내 또 미래통합당 내 의원들 간의 어떤 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제 경남 도의회를 다녀왔는데 네. 요즘 도의원님들이 이렇게 수첩을 드시고는 동그라미, 세모 뭐 이런 걸 표시하고 다니신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지금 치열합니다. 네. 의장단 이제 1명, 부의장 2명, 상임위원장 한 자리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모두 전체 경남 도의회는 7석인데 제가 보건대 이제 이변이 없는 한 전반기와 같이 민주당에서 의장 1석, 그다음에 이제 부의장 1석,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 7석 중에서 5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건설소방위원회하고 문화복지위원회가 지금 야당 몫으로 지금 자리가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아마 전반기 때 상황이 그대로 하반기 때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21대 국회는 상임위 구성을 앞두고도 잡음이 상당한데 이 도의회 역시 의장단과 상임위가 함께 꾸려지죠. 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가 꾸려지지 않으면 의회 운영에 그 좀 차질이 불가피하거든요. 그래서 그 의회 운영이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제 본회의 중심이 있고 하나는 위원회 중심이 있습니다. 그 우리나라는 국회도 그렇고 지방의회도 그렇고 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률안 심사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그 모든 현안은 웬만하면 상임위에서 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은 대부분 다 본회의에서 이제 그 통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 이제 상임위에서 여야 간에 불협화음이 있다든지 합의를 못 본다면 원내 대표들끼리 만나가지고 대부분 합의를 이끌어내거든요. 그마저도 안 되면 이제 본회의에서 수싸움으로 이제 전개가 되는데 그렇게 가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쟁점 법안이 있지 않고서는 대부분 웬만하면 이제 상임위에서 결정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면 이제 상임위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의장단과 상임위가 일반적으로 함께 꾸려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도의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기 경남 도의회는 김지수 의장이 중책을 맡았고 또 평가도 나름 좋은 편이었습니다. 이제 곧 임기가 끝나는데 조 교수께서는 전반기 도의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후반기 도의회 의장단이 넘어갈 때 뭔가 넘어야 할 산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게 어떤 게 있을 걸로 보세요? 이제 그 김지수 의원이 도의회 의장이 된 거는 그 여당 내에서 최다선 의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거의 다 초선 의원들입니다. 이분만 이제 재선 의원이어서 그래서 도의장으로 선출이 됐는데 뭐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최연소 의장, 그 다음에 최초로 여성 의장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의원입니다. 그 저도 이제 자문 역할도 많이 했는데 이분의 이제 리더십을 쭉 보면 화합 소통에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고 있고요. 또 절대로 그 무리하게 의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또 여야 합의를 잘 이끄는 의원으로 의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원리 원칙이 또 명확한 분입니다. 그 앞서 의장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분이 이제 그 원칙을 정했는데 조금 더 덧붙이자면 이제 상임위원장을 정할 때도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도의원들의 동의를 다 이끌어냈거든요. 네. 뭐 또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또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 동분서주하신 그런 분이고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 이게 통과가 안 됐잖아요. 그래서 하반기 의장단에서도 이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를 위해서 좀 동분서주를 할 필요가 있고 왜냐하면 이 법안이 통과가 돼야만이 그 지방의회가 진정한 그 지방 분권으로 나아가는데 그 큰 힘을 보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도내에 산적한 사안이 많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경제상이 썩 좋지 않은데 우리 지역 경제를 좀 살리는데 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훈 부의장께서는 이전 도의회 상황과 또 비교가 더 가능하실 것 같은데 도의원 하셨을 때와 현재 김지수 의장 도의회 전반기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평가도 좀 자세하게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10대 경남 도의원 시절에 김주수 지금 의장님하고 같이 이제 도의회 의정 활동을 같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4년 이제 지지난 이제 지방선거 때 그 약사 출신이십니다. 이제 약사 출신이라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서 비례대표로 입문하시고 18년 지방선거 때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서 재선에 성공하시면서 경남 도의회 네. 이제 재선이 되시고 이제 의장이 되셨습니다. 앞서 우리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여성 리더십의 어떤 새로운 우리 경남의 여성 정치 지도자로서의 어떤 면모를 좀 보여주셨고 그 김지수 의장이 이제 들어서서 이제 11대 경남 도의회가 갖는 의미는 이 보수 정당 중심의 이 정치 환경 속에서 그 비교적 좀 젊은 이제 네. 70년생이십니다. 이제 젊은 여성 정치인이
이 도의정을 35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수장이 자리에서 원만하게 여야 협치를 이뤄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정책적으로 보면은 인사검증 제도를 도입을 하고 도의회 회기 일수를 이제 도정 횟수도 3회에서 4회로 늘리면서 좀 이런 정책적인 도의회, 그다음에 일하는 도의회의 어떤 표상을 마련했던 부분이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 짚고 가고 싶은 부분은 이제 경남의 이제 여성 또는 청년, 젊은 정치인들이 이런 지방의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좀 열악한 편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70년생 이제 갓 50 초반에 우리 김지수 의장이 11대 경남 도의회에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은 향후에 우리 어떤 경남에 있는 젊은 정치인들에게 좀 귀감도 되고 네. 또 우리 좀 새로운 어떤 또 정치 전문가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개인적으로 좀 더 이제 평의원으로서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평의원으로서 좀 더 낮은 자세에서 우리 도민들과 소통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수 의장님의 좀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 저도 좀 기대를 합니다. 네, 지금 새로운 의장단 구성이 한창인데 도의회, 뭐 도의원들 분위기도 좀 알려주시죠. 굉장히 지금 이 열기가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겁네요. 네. 예. 제가 이제 경남 도의원을 할 때도 그랬고 우리 각 시군에 이제 시군 의회도 있지만 지방 의회도 있지만 이 경남 도의원님들의 면면을 보시면은 이제 기초 의원을 이제 한 번, 두 번 하시고 이제 도의원으로 오시는 분들 또는 무슨 조합장 선거, 소위 말해서 선거의 달인들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선거 내공이 깊은 분들이 지금 경남 도의회에서 예산심의나 의정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선거 경험과 어떤 그 초선이라고 하지만 사실 초선 아닌 내공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상당히 정치적인 내공이 깊은 분들이 네. 많다라는 점, 그다음에 정치적 네트워킹을 이제 갖고 계시는 그런 선거 고수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뭐 주변에서도 우리 경남 도의원 출신들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우리 최근에 이제 강민국 이제 국회의원, 여영국 국회의원, 김태호 의원 등이 경남 도의원 경험을 통해서 시장 군수 또는 광역단체장, 국회의원으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우리 그 김경수 경남도정이 연간 예산 한 9조 4천억 원 이상을 이제 심의를 하고 우리 박종 경남도 교육청 교육감께서 한 5조 4천억 원 넘는 예산안을 심의를 하죠. 왜 이 상임위원회 자리나 의장단에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시느냐? 사실 전반기보다는 하반기 때 우리가 이제 22년 3월, 22년 6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와 동시지방 선거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상임위원이나 의장단에 들어가면 우리 김경수 도정의 어떤 집행부 공무원들과 이런 어떤 예산 협의나 어떤 지역의 애로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제 이 상임위원장이 되시는 분들은 지역에 가서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예산 확보를 통해 자신의 지역의 어떤 마을의 현안 사업들을 좀 챙기기 유리한 국면이 있다 보니까 좀 이 선거 과정이 좀 치열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 아무래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일, 19일 날 이제 우리 좀 당내에서 좀 질서가 좀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좀 우리 그 정당 간에서 좀 내부 경쟁을 좀 밟고 이제 본회의 과정에서 선출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 열기가 이렇게 너무 과해지다 보면 종종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실제 이 경남 기초의회에서도 있었고요. 의회 그리고 시민사회도 좀 잘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조 교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그 의장단이 꾸려질 쯤 되면 돈 냄새가 진동한다는 그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일종의 이제 뒷거래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뇌물 공유로 구속된 사례도 꽤 많고요. 그다음 2016년도 보면 어령군 의회 같은 경우는 의장단 나눠먹기 혈서각서까지 그 해가지고 뭐 또 파동을 좀 일으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는 의장 자체가 지니는 그러한 권한, 권위를 무시를 못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역사회에서 어마어마한 그 영향력을 그 발휘를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의장단에 들어가면 의정도 그 평의원하고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즐기시는 분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자신의 그 향후 정치적 행보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자신이 이제 또 지방의회 의원으로 나가든지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장에 도전을 하든지
전부 다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이제 의장단에 꼭 한번 들어가려고 이제 욕심을 부리고 있고 뭐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면이 좀 많고요. 앞서 얘기했지만은 민주당은 지금 재선 의원이 없습니다. 그 한 분 딱 있는데 류경환 원내대표가 재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도 이제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고 또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1.5선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머지가 다 초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다 욕심을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전부 다 욕심을 내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원내대표까지 이제 지금 욕심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내에서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더불어민주당은 이게 마이너스로 좀 작용할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임위 위원장 배분은 그렇게 이제 분류하면 일어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뭐 전반기 구성하고 똑같이 7석 중에 그 5대2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의장께서도 뭐 이제 조만간 당내에서 정리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의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도 있을 것 같은데 부의장 경험상 어떠세요? 실제로 부정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현재 상황으로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저도 뭐 대학에서 이제 법을 이제 전공한 입장에서 우리 그 선출직 공직자들,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나 우리 중앙의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이제 조촉을 받습니다. 항시 받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나 뭐 어떤 언론을 통해서나 뭐 어떤 각종 제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돈의 이제 그 선거 사범들의 어떤 판결 내용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 지금 굉장히 이제 이제 유죄 선고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유혹이나 이런 작은 또 의장단 선거에 있어서도 금품, 향응, 뭐 식사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하게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무슨 어떤 그런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비방, 유포 뭐 이런 부분에 가서도 법 적용이 아주 세밀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출직 공직자로 준비해왔던 각 정당에서 활동하신 분들이 수년간 쌓아왔던 어떤 자신들의 어떤 그런 명예랄까요? 이게 요즘 하도 또 이게 언론에 많이 이렇게 비사실이 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주변 지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이 어떤 선거법 문제에 연루가 되면은 상당히 위험하고 이제 배가 망신한다고 보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도민들의 수준이나 우리 경상남도 의회 의원님들의 수준이 저는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경상남도 의회는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저는 없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저도 기대하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후반기 경남도의회 의장당이 뭐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책임도 일단 막중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저희가 겪어보지 않은 그런 일들을 대비를 해야 되고 청년 실업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비롯해서 도민들의 고통을 좀 덜어줘야 될 것 같거든요. 후반기 도의회 과제 조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로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여기다가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살리기는 누구나 다 지금 동참을 하고 있는데 저는 더 크게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중소기업 영세 상인,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경제 정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추진해 줬으면 너무나도 좋겠고요. 다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제 지방 소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농어촌 지역, 소도시 지역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뭐 창원 같은 양산 같은 큰 도시도 지금 계속 인구가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재정 자립도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지방이 중앙에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어요. 자기 예산으로 못하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 예산을 구걸해야 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중앙 눈치도 봐야 되고 결국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지방이 중앙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뭐 이거는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지방자치가 또는 지방분권이 요원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태어나고 자란 내 고향이 지금 사라질 그런 가능성이 놓였기 때문에 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우리 도의회가 좀 나서가지고 농어촌 살리기라든지 소도시 살리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심려를 기울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임박한 경남도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인물 함합형과 후반기 도의장단의 과제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경남 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도의회 수장을 뽑는 것이 도의회 후반기 가장 큰 일인 만큼 현재 들리는 자분들이 소통과 협치로 무난하게 해결되길 바라면서 오늘 헬로 이슈 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